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선생님이 왔습니다. 지금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냐, 8일차 8강이죠. 고려시대 집권 세력의 변화를 한 방에 원샷 원킬로, 즉 쉽게 말하면 요거 한 방으로 제가 고려사 전체를 어떻게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 기점 제가 한번 잡아드릴 텐데, 일단 고려시대 때 집권 세력들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넘어가는 요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요 시기 때 있었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 요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사료나 문제에서 주어지는 사료나 지도가 딱 나왔을 때, 아니면 뭐 그림이 나왔을 때, 아하, 요때가 언제구나, 그러면 요 시기는 누가 집권했겠구나, 요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호족 기억나시나요? 호족? 신라가 망하기 직전에 막 지방에서 나왔던 이 호족들이 결국에는 후고를 만들고 반란 일으켰다가 결국 누가 통일한다? 태조 왕건. 이 태조 왕건마저도 뭐였다? 호족 출신이었다. 그래서 이 호족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호족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향리와 문벌귀족으로. 언제 때? 성종 때. 맞죠? 성종 때 유교 정치가 채택이 되니까 정치할 때는 이제 유교로 정치한다. 그러니까 야, 정치하려면 공부해. 다 싫어서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기 지방 내려간 사람들은 향리가 되는 거고요. 끝까지 중앙에 남은 애들끼리 뭐다? 문을 숭상하는 애들끼리 벌떼처럼 자기들끼리 그래서 바로 문벌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만 해먹고 무신들을 차별하니까 무신정변을 통해서 무신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이 어떻게 하나요? 무식합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원나라하고 끝까지 싸우죠. 결국 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망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반대로 어떻게? 친일파와 똑같은 개념인 친원파, 권문세족이 집권하게 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때 누가 등장한다? 이제 신진사대부. 쉽게 말하면 종도전을 비롯한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게 되고, 얘들이 결국 또 어떻게 된다? 이 호족 똑같이 이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를 비롯한 이러한 무인세력과 결탁을 해서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요 흐름 한번 정리를 하셨고요. 자, 본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족입니다. 이 호족은 처음에 고려 초기 때죠. 어떤 스타일일까요? 아주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개방적 성격이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랬던 호족들이 어떻게 되죠? 이제 문벌귀족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언제 때? 성종 때. 그러면 이 문벌귀족들은 어떻게 하면서 됐냐? 당연히 지방호족, 그 다음에 개국공신, 그 다음에 육두품. 육두품 얘들이 언제였죠? 신라하대 때는 정치에 참여를 못했잖아요. 재치원, 삐졌잖아요. 이랬던 육두품이 신라가 망하기 직전가 못하나요? 이 호족들의 조언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얘들도 이 문벌귀족들의 한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얘들이 중앙 관료가 됩니다. 근데 이 문벌귀족들, 문을 숭배하는 애들끼리 자기들처럼 빨대처럼 모이는데 항상 그렇죠.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놓으려고 할까, 안 놓으려고 할까요?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만약에 남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맨날 월급 받는데, 저 혼자만 받는데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또 100만 원을 월급 받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기면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 사람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독점을 하는데 뭐로 독점을 하냐?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이 시기 때는 음서제와 그 다음에 공음전을 통해서 일단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점을 합니다. 자, 음서제가 뭐냐? 음이 들어가죠.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뭐다?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시험 없이 관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음서제. 자, 다시 한번.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뭐다?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그래서 고위 관리들, 쉽게 말하면 선생님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입니다. 저 공부 치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 우리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뭐다?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백이죠, 백. 그 다음에 공음전은 또 뭐냐?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공과,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뭘 받는 거다? 밭전, 땅을 받는 겁니다. 이거 웃기죠?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뭐 공 하나 세운 거지만 우리 아빠가 개국공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땅을 받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걸 통해서 뭡니까?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만 독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왕실과의 혼인. 쉽게 말하면 결혼을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자기들끼리.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문벌귀족입니다. 근데 문벌귀족인데 미천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미천했던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와 혼인을 함으로써 그 집안도 이제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친혼도 엄청나게 합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볼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고치면 폐쇄적. 다른 말로 하면 폐쇄적 통곤이죠. 즉 자기들끼리만 결혼합니다. 문벌 귀족들끼리만 결혼합니다. 딴 사람 빼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다? 바로 이자겸과 김부식입니다. 요 두 명만 나오면 뭐다? 문벌 귀족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문벌 귀족 하면 다른 사람 이름 몰라요. 딱 두 명만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자겸과 김부식. 맞죠? 조금 이따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의 모순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자겸의 남부터 보겠습니다. 이자겸은 어떤 사람이냐? 문벌 귀족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자겸 같은 경우는 일단 왕의 장인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장인이자 왕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선생님, 그럼 무슨 족보가 뭐 희한한 족보가 있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겸이 집권했을 때 그 왕은 이자겸의 이모와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왕이 자기 이모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근친혼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십니다. 보면은 대단합니다. 이자겸뿐만 아니라 이자겸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뭐다? 이씨, 쉽게 말하면 제가 왕입니다. 왕이 되면 여자 고를 때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자겸, 이씨 집안에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무조건. 언니.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자겸 힘이 엄청나게 강화되겠죠. 그러면서 이자겸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내가 왕을 좀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뭐다?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즉, 이자겸이 이러한 바탕을 통해서 세력을 강화시켰는데 특히 세력 강화에 또 한 가지 역할을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게 되면 지도가 없는데 지도 보시면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여진족 배웠잖아요. 여진족. 발해가 공격했었던 그 여진족들. 여진족들이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우면서 여진족 옆에 있던 거란을 흡수합니다. 합쳐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발해 땅을 다 차지한 거죠. 옛날 발해 땅을.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금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여진족은 고려를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형님. 왜 그럴까요? 옛날에 그 여진족들이 대체로 다 뭐였습니까? 옛날에 그 발해의 피지배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해가 망하고오는데 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고려가 등장하니까 처음에는 형님 모십니다. 그래서 곡물도 알아서 갖다 바치고요. 그냥 한 번씩 공격을 깔짝깔짝 약탈 형식 공격을 해서 한번 윤간에 그러한 공격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랬던 여진이 갑자기 거란을 먹어버리고 금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야 이제 네가 날 형으로 모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초딩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여러분 맨날 형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성장기가 와서 키가 저보다 커버려진 겁니다. 그런 갑자기 어느 날 형, 내보다 키 작네? 이제부터 형이 나를 이제 다시 형으로 모셔라.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침착하게 그 동생 질질질 끌고 와서 때리겠죠. 보이지 않는 데서. 맞죠? 그처럼 그러한 상황이 놓인 겁니다. 즉, 옛날에 그 형님이라고 모셨던 그 여진족, 금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야, 고려야, 이제 네가 날 형으로 모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려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갈리겠죠. 싸우자. 말이 되냐? 아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금나라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뭐다? 솔직히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맞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싸우자, 아니자. 막 여론이 분분하는 틈에 누가? 이자겸이 겸손하게 침착하게 이 금나라의 4대 요구, 형님으로 모시자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금나라의 4대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금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겸이 어떨까요? 정말 사랑스럽겠죠. 러블리하겠죠. 그러면 이자겸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자겸은 금나라의 힘을 얻고 또 여러 명의 또 자기 딸 모든 집안의 여자들은 무조건 다 왕족이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이 세력을 강하게 되자 인종이 사실은 이자겸이 나라를 일으키긴 일으키지만 인종이 이자겸이 힘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게 들통이 나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엔 그 난이 어떻게 되나요?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원이 씨는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뭐가 되나요? 왕실의 권위는 슝 추락합니다. 왜? 일단 반역 자체가 내가 왕한테 일어나는 자체가 이미 왕실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추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붕괴에 촉진했는데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뭐다? 바로 문벌 귀족 시기구나. 자, 이러한 시기에 딱 끝나자마자 이자겸이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뭐냐면 묘청, 스님이죠, 스님. 이자겸 난이 딱 끝나자마자 주장합니다. 제가 묘청입니다. 딱 전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개경의 기운은 쇠하였다. 개경 보십시오. 지금 이자겸이 난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미 개경은 수도로서의 기능, 즉 땅이 좋지 않다. 이미 기운이 쇠하였다. 이제 더 좋은 땅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다? 서경, 평양이죠. 평양. 우리 평양으로 이사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무슨 사상에 맞춰서? 풍수지리사상. 왜? 풍수지리사상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뭐였죠? 땅 좋고 물 좋은 곳. 맞죠? 여기가 좋은 땅, 저기가 나쁜 땅. 그게 바로 풍수지리였잖아요. 그처럼 묘청은 이자겸난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하, 지금 보십시오.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미 왕실의 기운은 쇠하였다. 수도의 기운은 쇠하였다. 왕실이 다시 흥하려면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된다. 어디로? 바로 서경, 평양으로. 그러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립됩니다. 자, 중요한 게 개경에서 평양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수도가 어떻게 되나요? 수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고구려 때 우리 장수왕 때 수도를 어떻게 했나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내렸잖아요. 맞죠? 내린다는 거는 수도를 밑으로 내린다는 의미가 뭐였죠? 밑으로. 남진. 그럼 보십시오. 지금 묘청이 수도를 개경에서 평양으로 위로 올렸잖아요. 맞죠?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리면은 올라간다는 북진이야, 북진. 고구려의 기운을 계승하겠다. 그러면 위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나요, 지금? 금나라가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겸손하게 이자겸이 금나라를 형님으로 모셨잖아요. 지금 그 시기에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묘청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나요? 바로 여기 있죠. 금국. 금나라를 공격하자. 북진 정책 일환이죠. 올라가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개경파죠. 끝까지 야 우리 이사 가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김부식 되겠습니다. 이름 꼭 아시겠죠. 뭐다? 예전에 우리 고조선 때 배웠죠. 삼국사기. 사기다. 왜? 고조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부식 덩어리. 아주 부식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김부식은 뭐다? 이때 또 반대합니다. 반대나는 뭘까? 우리는 신라를 계승해야 되고 또 뭐다? 금나라. 올라가면 어떡하냐? 금나라 우리 공격 못한다. 아주 보수적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 반대로 우리 서경파. 묘청은 기운이 쇠하였다. 수도를 이사 가야 됩니다. 위로 올린다는 것보다 위쪽에 있던 금나라 사대를 없애고 다시 우리 땅을 찾자. 공격하자. 그리고 풍수지리설에 기반을 뒀었고요. 기본적으로 뭐다?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했던 의지였죠. 그러나 어떻게 되나요? 결국 개경파, 집권 세력이었던 이 문벌 귀족들, 김부식도 문벌 귀족이잖아요. 맞죠? 대표적인 이 문벌 김부식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를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묘청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나 안 해. 알았어. 젠장.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만듭니다. 대위, 연호, 청계를 만들지만 결국 어떻게? 우리 부식 덩어리 김부식이가 승리하게 되면서 묘청의 서경천운동은 어떻게?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선생님 책에도 있지만 예전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욕을 합니다. 아, 이때 우리 묘청이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때 성공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경우에 이걸로 사는 거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안타깝지만 어떻게 실패를 하면서. 그러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묘청은 약간 무인족에 가깝죠. 공격을 하자는 거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벌 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독점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선생님이 또 강의를 하겠지만 뒤쪽 강의는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감강찬, 윤간 장군,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군들도 다 원래는 문벌 귀족 출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 장관이 쉽게 말하면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들은 엄청나게 천대받습니다. 아니 누구? 문벌 귀족 시기에는 누가? 문벌 귀족 애들만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뭐다?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드디어 무신들이 참다 못해서 드디어 폭발을 하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벌 귀족 시기 상황이고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요 지도는 이제 묘청이 이제 활동했던 그 지도인데요. 서경천도에서 묘청이 했던 요 지도도 정말 간혹가다 시험에 나오니까 요 지도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요 지도 켜시고 아까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쪽에 쌍성청간부,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뭐다? 강동육주, 여기 여진, 여기가 뭘까요? 금나라겠죠. 금나라가 거란까지 꿀꺽 먹은 상황이구나. 자, 개경에서 서경으로 위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신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무신은 들어가기 전에 요 표로 한번 끝내버리고 다시 복습 차원에서 들어갈 건데, 자, 봅니다. 자, 우리 의종 때 계속 문벌 귀족들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들 차별을 엄청 받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무신 집권기 때 의종,
바로 무신에 대한 을리를 실종했던 왕이었던 의종이 문신들을 데리고 파티를 갑니다. 보현이라는 곳에 이제 놀러 갑니다. 소풍을 갑니다. 신난다! 소풍을 갑니다. 소풍 갈 때 뭐 할까, 우리? 게임을 하겠죠. 오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 놀이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신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7수 넘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랑 문신 중에 어린애, 지금쯤 한 저 나이쯤 되겠죠? 가장 힘이 좋을 때, 힘 좋아 보이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과 수박회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씨름 같은 개념인데 격투기 대결을 펼칩니다. 쫙쫙 펼치는데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장군이라지만 싸움을 잘할까요? 20대 파릇파릇한 사람이 잘할까요? 파릇파릇한 사람이 이기겠죠. 문신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의 뺨을 때립니다. 대장군의 뺨을 때려버린다.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렇게 힘이 약해서 어떻게 나라를 믿고 맡기겠냐고 하면서 뺨을 딱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무신들이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분노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방 정중부와 그 다음에 여기 이민 요 세 명이 주도를 해서 어떻게 하나요? 드디어 무신정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문신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들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신정변인데 이 세 명 중에 제일 처음에는 이방이 먼저 집권을 합니다. 사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이방이 집권하고 그다음에 이방이 집권하고 그다음에 정중부가 집권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경대승은 뭐냐면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간직에 쫓겨납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정중부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서 경대승이 집권하는데 이때 우리 센스쟁이 이민은 경주로 도망갑니다. 경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이때 나중에 경대승이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생각보다 허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혼란한 걸 두려워서 이민을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민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민은 중요합니다. 왜? 이민은 왜 중요하면 그때 글자 보이죠? 민. 얘는 특이합니다. 바로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 주제보다 최고, 왕보다 이미 더 센 무신의 최고의 집권자가 된 겁니다. 이것은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죠. 이슈입니다. 이슈.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지? 대통령 좀 심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얘가 멍청한 걸 알지 않습니까? 친구가. 얘는 멍청이 내가 안단 말이야. 잘 됐습니다. 막 사장이 됐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장 별거 아니네. 이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제일 하천한 천민 주제에 무신 최고 집권자 되니까 똑같은 천민들 무슨 생각 하실까요? 천민 주제에 왕보다 힘이 더 센 무신 최고 집권자가 될 수 있네?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농민 봉기라든지 하극상들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망소인 아니죠. 어쨌든 그러면서 최씨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최씨 정권 봅니다. 기간을 보십시오. 기간을. 다른 무신 집권들은 유통기한이 어떻습니까? 다 짧잖아요. 그만큼 뭐다? 혼란기죠. 서로 죽이고 서로 집권하는 건데 최씨만 무려 60년입니다. 4대에 걸쳐서. 거의 왕족처럼, 왕위 계승처럼 4대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거는 뭐다? 이 최씨 정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떠한 정책을 펼쳤길래 6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알면 시험 문제 끝이죠. 그리고 무신은 따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냥 문벌 귀족의 내용을 주고 틀린 내용으로 밑에 오답으로 뭐가 깔릴까요? 여기 있었던 사회상이나 이런 모습들이 깔리겠죠. 맞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이놈의 최충원을 비롯한 이 최씨 정권은 도대체 뭐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나? 자, 먼저 배경은 무신이 집권할 배경 아까 앞에서 설명했었죠. 문벌 귀족이 집권하면서 엄청나게 난이 일으킵니다. 난이 아니고 독점을 하니까 괴롭힌다 그랬죠. 무신을 차별하니까 일으킨다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중방, 도방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봤지 무신이 집권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집권하게 되면 내가 정치를 마음대로 쪼물락 거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치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정치기구가 중방, 도방이었는데 자, 최씨 정권 때는 최충원이 뭘 만드냐면 교정도감을 만듭니다. 뒤에 도감은 쉽게 말하면 그거죠. 임시기구를 말하는 임시기구. 기억나시나요? 우리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 임시기구 했잖아요. 좀 만든데 교정도감의 의미는 뭐냐면 교정도감이 나오면 여러분들 뭐다? 무신 집권기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최충원이 만든 건데 무슨 의미일까요? 교정. 우리 글씨 틀리면 뭐 어떻게 하나요? 교정한다 그러죠. 틀린 거. 그처럼 정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교정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 내 입맛대로 정치를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교정도감. 누가?
최충원 때, 최씨 정권 때죠. 그 다음에 최후 때 정방을 만듭니다. 정방은 공민왕 때 나중에 폐지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사를 독점하는 겁니다. 즉 왕이 인사를 뽑는 게 아니고 최씨 정권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뭐 국방부 장관, 뭐 예를 들면 뭐 경제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 이 최씨 정권들이 그걸 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하나요? 왕은 그냥 사인에 도장만 찍는 겁니다. 다 써놓은 거 그냥 도장만 찍는 겁니다. 허수아비죠, 허수아비. 그래서 이 당시 어떠냐면 최후가 딱 이 정방이 보십시오. 방입니다. 도방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은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보겠죠. 여러분들 방에서. 맞죠? 방은 개인적인 공간이죠. 맞죠? 영어로 치면 ROOM, room. 발음 좋습니다. 맞죠? 룸인데 그러면 이 개인적인 방은 국가에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만든 걸까요? 개인이 만든 거겠죠. 즉, 이 방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최씨 정권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웃기죠? 최씨 정권 자기 집에서 뭐다? 인사권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왕보다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에서 인사 정방에서 소집한다. 그러면 왕처럼 딱 집 안에 앉았으면 신하들이 쭉 일로 앉아서 쉽게 말하면 밑에 직원들은 밑에 하층 하급 계급 관리들은 아예 고개를 들지도 못할 만큼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했던 건데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거고요. 인사권을 쥐고 있죠. 그 다음에 도방, 무력입니다. 무력. 군사기구입니다. 사병. 그래서 이것도 뭘까요? 개인 기구죠. 뭐 하는 역할이 뭘까요? 반역하는 최씨 정권은 대든 애들 잡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삼별초죠. 삼별초는 뭐다? 세 개로 나눠진 부대인데 초는 뿌리 뽑을 초입니다. 잡초 뽑듯이 막 뽑는 부대입니다. 세 개 부대가. 뭘 뽑을까요? 최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잡아다가 없애는 거겠죠. 특수부대, 특수부대. 그래서 정치 쥐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인사권 틀어 쥐고 있죠. 군사력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교정도감 정방이 누가 최후가 많아요. 최충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나오면은 뭐다? 방, 개인 방. 무식했던 우리 무신들 무식하죠. 정치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자기 집안에 그냥 설치해놓고 정치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무신 정권 때 있었던 일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방이 있죠. 이것도 개인 방 어디 있을까요? 최씨 정권 집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시기 때 또 뭐다? 무신들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싸우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신들 중에 몇 명을 자기 집 안에다가 넣어놓고 밥 주고 먹여주면서 어떻게? 정치 조언을 구하는 게 뭐다? 서방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신들이 집권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시험의 수준의 중급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요 방이나 교정도감이 나오고 삼별초가 나오게 되면 뭐다? 아, 무신 집권기 때 모습이구나.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료가 일어나는데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게 조이총의 난입니다. 여기죠. 서경인데 이 조이총의 난은 문신입니다. 문신 출신인데 무인이 집권하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강수는 북쪽에 있던 얘는 고구려 부흥운동. 북쪽 땅에 있던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이현영 같은 경우는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김삼이 오심 같은 경우는 여기 신라 지역이죠. 맞죠? 신라 부흥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 같은 경우는 이민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이민 지역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지원해서 역모를 꾀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연합을 해서 일어났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여기 망이망소이와 만적의 난입니다. 망이망소이는 공주명학소죠. 공주명학소인데 명학소 향소부곡 향부곡소도 시험에 잘 나오죠. 향부곡소는 뭔가요? 평민도 아닌 것이 천민도 아닌 것이 중간에 껴서 평민이 하는 일도 다 해야 되고 천민이 하는 일도 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계급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망이망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농사도 짓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갖다 바치는 특산물도 만들어서 갖다 바치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특히 명왕소 같은 경우는 숯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이망소이들이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한 거에서 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망할 망이잖아요. 맞죠? 이름부터 싼티 나잖아요. 얘들은 뭐다? 바로 천한계급. 천하진 않죠. 뭐 천한계급을 하면 천한계급인데 어쨌든 향부곡소 주민이었다. 그 다음 만적입니다. 만적은 개경, 수도에서 일어났는데요. 이거는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최충원의 노비가 어떻게? 노비들끼리 모여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 유명한 멘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왕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왕하면 되지. 이민 봐라. 했었잖아.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천민들을 모아서 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죽임을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게 만족이 나는데, 요 단어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다? 아, 바로 무신직공기 때 일어났던 거구나. 요거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무신 또 했었는데요. 그랬던 무신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뭐죠? 원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몽고,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신들은 문벌귀족, 겸손하게 이자겸이 4대 했던 거와 다르게 무신들은 어떻게? 무식함있게 싸웁니다. 맞죠? 열심히 싸우죠. 강화도 천도 결국 싸우지만 전쟁부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되죠. 지게 되면서 항복하면서 무신들은 몰락하고 그때 등장하는 게 누구다? 친원파 세력, 검문세족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친원파죠. 친원파. 친일파의 버금가는 친원파인데 원액이 아리가또 뿌잉뿌잉 애교를 부리면서 사랑을 받았던 친원파입니다. 자, 이 원나라 간섭으로 왕의 정치적 기반, 쉽게 말하면 왕은 힘은 약해야 되죠. 왜? 사실상 원나라의 식민지니까요. 그리고 친원파 문벌귀족 세력들, 그 전에 대두했던 가문들은 원나라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면 걔들이 다 검문수임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 무신 때 애들이 뭐죠? 중방, 도방. 방이 나오면 다 언제였다? 무신 직공기 때. 맞죠? 중방, 도방, 뭐 서방, 정방, 그 다음에 교정동 이런 걸 설치하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걸 만들었고 똑같습니다. 이 검문세족도 자기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도평의사사라는 걸 독점했습니다. 도평의사사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바로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 때 도평에서 이름 바뀌게 되면서 도병마사가 원래는 임시기구였다가 이때 상설기구가 되면서 이걸 다 누가? 검문세족들이 독점한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했었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마음대로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대한 농장, 쉽게 말하면 얘들은 산과 산으로 경계로 나눕니다. 강과 강을 경계로, 땅이 얼마나 많으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공민왕 때 전민변경도감 실시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진출합니다. 음서 뭐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과거 시험 없이 진출하는 거라 그랬죠. 맞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이거 되겠습니다. 원나라 간섭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 자, 쉽게 말하면 원의 식민지가 되면서 내정 간섭 기구가 설치되죠. 정동잉성입니다. 이거 공민왕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거는 뒷부분도 나올 텐데 일본 침략할 때 만들어 기구인데 전쟁이 끝났지만 그대로 두면서 우리 고려를 간섭했었고요. 그 다음 다루가치라는 사람을 두면서 뭐다? 사람입니다. 몽골인인데 이 몽골인을 두면서 우리를 관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 관제용어, 왕실용어 격합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제 황제 이런 단어 못 쓰죠. 우리는 뭐다? 원나라의 부마국이다. 부마국이라는 의미는 무조건 이제 황제가 고려에서 왕이 되려면은 무조건 원나라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실 용어도 다 격화되고요. 보시기에 책에 다 적혀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충, 앞에 충이 붙으면 다 뭐다? 이 원간섭기구나. 충은 무슨 의미다? 원나라에게 충성한다.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또 영토를 뺏깁니다. 샹숑. 특히 이 샹숑 총관부는 언제 때? 공민한테 수복한 앞에서 배웠었고요. 맞죠?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게 잘 나옵니다. 곡물가도징수와 응방가 공연인데요. 응방이 뭐냐면 매입니다. 매. 다른 말로 해동청이라 그러죠. 매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급 스포츠, 최고급 뭐 골프라든지 승마 이런 것처럼 고급 스포츠입니다. 매가 똑똑하죠. 그래서 요 매를 통해서 어떻게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매들이 또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어떻게 또 원나라에서 뜯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응방이라는 단어 넣으면 매를 수치해간다. 언제다? 원간섭기 때고요. 그 다음에 공녀입니다. 이거는 조공, 여자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풍습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몽고와 전쟁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몽고 애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따가닥 혹시 다큐멘터리에 보면 몽고 사람들 얼굴 봤죠? 이쁜가요? 잘생겼나요? 밖에서 사니까 얼굴 다투고 난리 남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맞죠? 딱딱딱 들어왔는데 어머나 세상에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소녀시대가 막 살려줘요!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전쟁하면서 싸우고 보니까 어머나 막 엄청나게 이쁜 고려의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맞죠? 어떨까요? 사랑에 빠집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고려에게 얘기합니다. 야, 여자를 갖다 바쳐라. 결혼 안 한 처녀들 원나라로 갖다 바쳐라. 그게 바로 공념이다. 공념. 그러면 원나라로 안 끌 여러분들 혹시 강의 듣는 여성분들 계시겠지만 몽고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몽고 사람과 싫잖아요. 맞죠? 싫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옆집 돌쇠는 결혼하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해버리는 거겠죠.
일찍. 결혼하면 안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때 조헌 풍습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원나라의 내정 가서 영향을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자주성은 없어지고요. 몽골 스타일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언제 없어진다? 공민왕도 다 폐지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뭐 썰렁탕 또 이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들어봤죠. 뭐 벼슬아치, 치 이것도 이때 들어온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 고려 스타일이 어떻게 원나라에 유행하기도 쉽게 말하면 지금 한류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건 고려양이고 망곤당은 앞에 강의 설명했지만 이거는 뭐다? 충성왕 때 바로 학술기구, 학문연구기구 있죠. 학문연구기구 이걸 통해서 뭐다? 성리학이 들어온다. 왜? 이 북경에 설치한 이 학문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학자, 고려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원나라, 즉 중국에 있었던 이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목화도 들어옵니다. 이건 문희정 선생님이죠. 맞죠? 그래서 요러한 요게 어떻게 보면 출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원간섭기를 두고 이 시기에 사회상으로 알맞은 것은 이때 만약 예를 들어서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틀렸겠죠. 맞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집권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러한 권문세족들이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항해서 고려 신라 말 때는 호족이 있었더라면 고려 말에는 신진사대부죠. 유교사상, 뭐 지방의 향리자제들이 뭉쳐서 지방의 중소지주, 호족들처럼 지방의 중소지주 애들이 뭉쳐서 어떻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권문세족의 신원, 그 다음에 불교를 비판했고요. 맞죠? 그래서 신돈 때문에 등용이 되지만 신돈을 또 엮어서 쫓아보낸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개혁정치에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특히 공민왕 때 개혁정치에 확대가 되었지만 실제로 뭐 결국에는 또 공민왕이 죽고 난 후에 또 권문세족이 힘이 세지니까 제대로 정치를 못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에 불만을 품었던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된다? 이 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을 한 후에 드디어 조선을 만들게 된다. 신진사대부까지 했습니다. 자, 요 고려시대의 흐름, 요 흐름을 정리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것만 잡으시면 고려시대 전체를 다 아신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원이 이자겸이죠. 이자겸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데 답을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정방 언제였죠? 방, 개인, 룸. 이거는 치우 때 만든 무신이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문 세족되고 성리학 수용하고 이거는 신진사대부잖아요. 답은 1번이죠. 이자겸보다 겸손하게 금나라의 사대를 받아들였다. 공넘어, 이 붕당정신은 조선시대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제가 만든 문제인데 이거는 충 언제입니까? 바로 원 간섭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힌트가 또 나올 겁니다. 후대 보게 되면 우렁하고 논밭을 다 뺏기게 됐고 했는 건데 젠장 이런 응방을 설치해서 뭐다? 몇 가지 사유식 신발할 줄이야. 맞는 얘기죠. 응방. 그 다음에 중방 개인 룸 나오면 무조건 뭐다? 무신. 틀렸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공료를 안 바쳐지겠니? 좋은 풍습이 나왔던 거. 이거 언제였죠? 원 간섭기 때. 왜? 몽고 애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고려 여성을 보고 갖다 바쳐라 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이거 언제였죠? 광종이었잖아요. 광종. 맞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기역하고 디귿 2번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한번 또 다 풀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또 강의를 따라오시면 너무 고생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 특히 이 흐름, 집권 세력 흐름에 따라 어떠한 사회상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굵직굵직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하셔서 요거도 완벽하게 소화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